안녕하세요. 주부의 소리의 주부입니다. 주부의 소리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들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1인 방송인데요. 오늘 저는 이제 패널로 출연한 주부이고요. 이쪽은 소리입니다. 원래 진행자는 소리 씨인데 오늘 첫 방송이어서 좀 긴장이 돼서 제가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갖고 얘기하실 거죠? 네, 어린이집을 보내는 직장인 엄마들의 고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이면 보통은 뭐 30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린이집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니는지 아시나요? 보통 2세에서 6세 정도까지. 어린이집이 2세부터 다닌가요? 그 만 나이로는 0세부터 원래 입학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는 3개월 이후부터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만 나이 2세로 하면 한국 나이는 4살이에요. 저는 한국 나이로 2세로 말을 했던 건데. 그거는 그 행정상의 오류가 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유치원 상담 들어가실 때 입학할 나이 만 0세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생후 3개월부터 그렇게 일찍 보내나요? 사실은 한국에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이를 봐줄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엄마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영아를 받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일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 맞벌이 부부가 애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무조건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제 주변에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경력 단절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3개월 된 영아면 목도 못 가누는 어린인데 엄마가 집에서 키울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출산휴가 제도를 보면 3개월까지만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만삭 9개월, 10개월인 산모들은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거나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출산 한 달 전에 휴가를 받고 출산을 하고 2달 출산휴가를 쓰면 애가 3개월이 되기 전에 직장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아휴직 제도가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착이 되긴 했지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리일수록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죠. 뭐 심한 경우엔 대타를 구해놓고 휴직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휴직하면 앞으로 이제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제외되는 암묵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웬만한 엄마들은 이제 출산휴가 3개월을 쓰거나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맡기게 되는데 근데 뭐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한쪽만 벌어서는 생계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 체감을 하는 게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 중에 한 번만 직장을 다니셔도 그냥 생활이 유지가 됐어요.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요즘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애가 3개월인데 어린이집을 겨우 찾았어. 이것도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영아일수록 대기자가 많아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동선의 어린이집을 얻기가 힘들어요. 근데 당첨이 어렵게 돼서 아이를 맡길 때에도 아시겠지만 뭐 기저귀라든지 젖병, 분유 아니면 모유수유 하는 엄마들은 모유를 미리 짜서 얼려서 그거를 다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들이 아무리 빨라도 한 8시 반 이 정도부터 애들을 받아요. 그러면 애를 맡기고 출근을 하려면 9시까지 출근하는 거는 정말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죠. 직장이 집에서 5분 거리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퇴근을 할 때도 6시에 퇴근이라고는 써있지만 칼퇴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8시간 이상 하루에 왕복 출퇴근 시간 빼고 10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는데 과연 이 아이가 아프거나 한 명씩 엄마가 키우는 것만큼의 케어를 받지 못했을 때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뭐가 있냐. 그게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시어머니나 친할머니 외가 쪽에 아이를 맡긴다든지 그래서 주말에만 애들을 만나는 부부들도 많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 아니면 차선책으로는 집에서 상주하면서 퇴근 때까지 아이를 봐주는 도우미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한 달에 150에서 200 가까이 들기 때문에 엄마가 직장 나가서 차비 빼고 밥값 빼고 그거 주고 나면 사실 일을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놀고 싶어서 일을 관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장을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싱글일 때는 회사에서 갑자기 회식이 잡혀요. 그럼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맡겼는데 6시에 데려간 7시까지라고 나라에서 말은 하는데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시에 가면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5시쯤에 퇴근하시고 우리 애만 덩그러니 6시 반까지 엄마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회식을 하고 집에 가냐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면 아니면 애가 감기에 걸렸다든지 좀 유행하는 병, 뭐 수두라든지 홍역 이런 게 걸려서 다른 애들한테 온다 그럼 어린이집 못 보내거든요. 그러면 3박 4일 5박 6일 동안 회사 휴가를 내서 애를 볼 수가 없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그런 일이 겹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제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한 5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집에 아이가 한 2명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저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5시까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언제쯤 올까 이렇게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뭐 3시나 4시 부모님들이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데려가시는데 우리 아이가 더 늦게까지 있다는 거가 그 사실 자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저도 신기한 게 사실 나라에서는 종일반 교육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애를 봐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시행되는 어린이집은 극히 드물고 내가 막 강력하게 욕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해주시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애만 아니면 그나마 한 명 더 끝까지 남아서 얘 때문에 선생님이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엄마로서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보통 3시, 3시 반 이렇게 애를 데려가시면 문이 열리고 초인종 누를 때마다 우리 엄마가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원 도우미를 고용해서 3시에 3시 반에 나는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집에 데려와서 나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 아줌마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내면서 또 추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조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부부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옛날처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산다면 정말 시간이 여유로운 어른들이 아이를 봐주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요즘은 다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양가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많아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일들이 사실은 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사회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도 부모가 처음인데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잖아요. 나도 엄마가 처음인 거고 아빠가 다 처음인 건데 그거를 당연하게 너는 그러면 집에서 애를 네가 보지 왜 어린이집에 보내냐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 여자면 다 그래도 되냐 왜 지각하고 자꾸 조퇴하냐 이런 식으로 편협적인 사고를 가진 상태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걸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회사 안에서도 아이를 둔 직장인 여성이나 직장인 남성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나 아니면 의식이 좀 바뀌어야겠네요. 네, 얼마 전에 우연히 누가 올리신 블로그 글을 봤는데 요즘 정부에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초등학생 이하를 둔 자녀를 둔 부모가 아침에 10시까지 출근하는 거를 장려한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취지는 참 좋은데 그 얘기를 직장 내에서 얘기가 나왔더니 자기 동기 중에 어떤 남자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되게 좋겠다 너 이제 늦게 와도 되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자기가 그 동료보다 실력이 더 떨어지거나 커리어가 낮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아이를 낳기 전에 똑같은 그냥 직장 동료였는데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아침 시간에 9시까지 맞춰서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를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너는 지각해서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직장인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도 물론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에서 원하는 노동의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9시 출근이면 보통 8시 반까지는 출근을 하시잖아요. 고용주도 그런 걸 원하고 분위기가 그렇고 요즘 뭐 지문인식으로 출근을 하기도 하고요. 퇴근도 6시지만 6시 칼퇴근하는 회사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러면 8시 반에서 6시 반
최소한으로 미니멈으로 야근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려면 왔다 갔다 하려면 애를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12시간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직장을 마음 놓고 다니는데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기회비용을 어린이집에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아이당 50만 원씩 엄마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두 자녀를 있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런 거는 어때요? 출근 시간을 늦춰준다든지 아니면 퇴근 시간을 좀 일찍 당겨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연근무 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정착돼서 이미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그런 육아하는 부모에 대한 배려심이 깔린 경우에 그게 시행이 가능한 거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정착이 되긴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지금 현재 있는 육아휴직조차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극단적으로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하는 부부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젊은 부부들은 다들 대부분 대학을 나오고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경쟁 시대에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걸로 인해서 최소한 1, 2년에서 뭐 길게는 5년, 10년까지 자기 커리어가 없어지고 집에 있는 아줌마 취급을 당하면서 왜냐면 저도 직장 다닐 때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죠. 근데 과거의 얘기예요.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동네 아줌마여 쓰레빠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차라리 아이 낳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면서 우리 두 부부가 버는 만큼 필요한 데 쓰면서 살겠다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부님의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직장인 엄마들의 제일 원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린아이 자녀당 한 명당 직접 그 부모에게 주 양육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을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어차피 공짜니까 보낸다 이런 마인드로 사실 오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기왕이면 집에서 있는 것보다 아이들도 만 2세가 넘어가면 사회생활 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니까 뭐하러 집에 있나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오면 되지 하고서 점심시간에만 보내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참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할 바에 차라리 지원받는 인원이 줄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준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뭐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가 끊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부부들에게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만드는 걸 의무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대보험도 요즘은 1인 이상 기업들은 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되고 이런 것처럼 뭐 5인 이상 아니면 뭐 자녀가 있는 직장들의 어린이집을 직장 내에 만드는 걸 좀 의무화해서 사실 제일 좋은 게 엄마가 출근할 때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 건물에 아이를 맡기고 점심시간에 가서 애가 잘 있는지 볼 수도 있고 퇴근하면서 엄마가 바로 찾아서 퇴근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굳이 인가를 내서 뭐 집 근처에다 따로 주실 게 아니라 직장 내 어린이집이 절반, 뭐 일반 어린이집이 절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커리어가 끊기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주부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생기는 거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여성들의 그런 근로 참여도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직장 내 어린이집 제도가 이미 정착이 많이 되어 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지출 비용이 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좀 보완책을 마련해서 제도가 정착이 될 때까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화한다면 많은 엄마들이 좀 마음 놓고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봐도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중간중간 엄마가 아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아이가 엄마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이 엄마를 부를 수도 있고 또 퇴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같이 갈 수 있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대화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감정이입이 되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에서 애를 낳으면 무슨 뭐 연말정산에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상한 쿠폰 같은 거 주고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냥 보육료 제발 집에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 일부에 뭐 물론 이게 생기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아이를 뭐 의도적으로 입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키울 생각이 없는데 돈을 받으려고 뭐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이제 사회망 안에서 걸러낼 수 있는 또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어린이집에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집에서 키울 때 한 명당 50만 원씩 달라고요. 그러면 직장 안 다닌다니까요. 나 3살 될 때까지 집에서 애 키우고 싶으니까 나라에서 그 세금 헛되다 쓰지 마시고 그거를 모아서 사실 제가 이제 자녀가 2명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도우미 아줌마 주지 않고 내가 차비랑 밥값 안 들이면서 1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제가 직장을 쉬면서 아이를 키울 의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거에서 플러스로 지출을 더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하던 거 쓰지 마시고 좀 실제로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직장인 엄마들의 고민 그리고 왜 경력단절이 되는지 무엇이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 단순히 육아에만 치중이 된 게 아니라 뭐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또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TV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무슨 전문가분들만 이런 대화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 집에서 저는 지금 경력이 단절된 주부인데 주부들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는 거 그리고 또 제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짧았지만 재밌었고요. 다음엔 또 더 신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의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